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호선과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위치이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통의 중심, 미래 가치의 프리미엄,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은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먼저 분양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을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사역에서 분양하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은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 본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983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35층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택형은 59제곱미터, 84, 101, 132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추첨제 60%, 그리고 101가 132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00%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7년 8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더블 역세권인 소사역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소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해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하게 된다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나오는데요. 추후에 GTX B 노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GTX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7호선 하고요. 2호선의 구로 디지털 단지역, 그리고 여의도역까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에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이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이제 원미산이라든가 녹지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항동지구와 부천 범박지구, 옥길지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까지 이제 주거시설 라인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초등학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소사역 롯데캐슬의 위치이고요. 입주일자가 2027년 8월이기 때문에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입주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8억 2,3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가격이 비싼지 싼지 주변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그리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선 20년 차가 된 구축의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소사 SK뷰 아파트입니다. 2004년 6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20년 차가 됐고요. 32평의 실거래 가격은 이제 5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거래 사례에 비교를 할 수 있는 12년 차가 된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아파트도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7억 5,800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소사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는 시점이 되는 4년 후가 된다면 이제 16년 차의 갭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사역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소사역 같은 경우에도 내년 이후에 2025년 6월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8억 5,100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되었어요.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인 소사역 힐스테이트와 비교를 해본다면 다소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사역 푸르지오하고 비교를 해봐도 아주 고분양가, 최고의 고분양가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청약의 정보뿐만 아니라 재개발에 따른 정보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중에 10억 이하의 물량들 중에 많이 떨어진 7곳들,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슨 이 줍줍의 물량들, 그리고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실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와 함께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감도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멋스러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남향인데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수영장과 도서관 그리고 공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너무나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역까지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17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의 구조이고 안방하고 침실 1 그리고 침실 2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그런 평면 구성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별도의 이제 드레스룸이라든가 그리고 파우더룸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263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그래서 방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간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도 대형 드레스룸에 창문까지 나 있기 때문에 환기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327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이고요. 침실 같은 경우에 1, 2 그리고 안방까지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이고요. 다만 침실이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을 것 같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도 현관 창고가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30세대이고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어서 환기성이 우수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안방에 별도의 이렇게 장을 놓아야 될 것 같고요. 팬트리 공간에 이제 창문까지 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이 팬트리의 창문을 열게 된다면 이제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101 A타입 같은 경우에 55세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공간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방의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방의 팬트리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도 D자로 있지만 조금 작아 보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까지 있기 때문에 4베이의 평면 구성으로 아주 우수해 보이네요. 101 B타입 같은 경우에 28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알파룸 공간이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안방과 작은 방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이 4개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좀 다소 작고요. 다만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132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세대가 있고요.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안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테라스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2개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침실 1에도 드레스룸이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팬트리 공간이라든가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세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 원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수도권 전 지역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쟁이 있을 때는 부천시가 우선하고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상관이 없고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이 지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고요.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초과는 이제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 예치금 평형 타입에 따라서 맞춰 놓으면 선납을 해 놓으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이 12월 7일 그리고 1순위가 12월 8일에 있고요. 2순위 같은 경우에 12월 11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12월 15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이제 공유해 보면은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6,400만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8억원 초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9억 4천만원, 9억 2천만원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4개의 세대는 16억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추첨제 60%, 그리고 101제곱미터와 132제곱미터는 추첨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요새 고분양가 물량이 많은데 아주 극도의 고분양가 물량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물량의 분양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주변의 시세 대비 그냥 적정 가격의 분양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27년도 이후에 입주를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0%로 2027년까지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gün에 직주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직간접적인 GTX의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추후에 GTX에 따른 개발 압력을 통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 소사역의 롯데캐슬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금 계획을 잘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